이번 시간에는 136회 1교시 6번 터널 갱구부 설계시 고려사항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부족한 부분 여기 자료 참고하셔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널 갱구부 문제, 저는 딱 이런 문제들이 좀 수험생 입장에서 좀 편안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는 뭐 물어보는 뭐 토시 텍스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나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딱 어느 정도는 답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 있던 정리되어 있던 내용들을 그냥 편안하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류의 모듈형 문제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액상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말뚝으로 가면은 그 측방 교대 뭐 측방 유동 이런 것들은 답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같은 류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터널 갱구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종점부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종단상 딱 잘랐을 때 이렇게 단면상으로 보면 당연히 시점부, 종점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면 문제 발생, 요 사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면 활동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풍화대에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지층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얘는 토사, 그 다음에 풍암, 그 다음에 연암,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일반 구간은 뭐 연암, 예를 들는 얘기지만 연암에 접하지만 어때요? 요 갱구부 같은 경우에는 토사층에 접한단 말이에요. 토사나 끼케야 이제 풍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구간, 요 일반 구간에 비해서 더 안 좋은 지반 조건에 해당이 된다. 맞죠? 자, 갱구부의 범위는 터널 직경의 1배에서 2배 정도 범위다. 요 단면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터널 직경이 D라고 했을 때 요 시점부에서 갱구부는 1에서 2D까지를 이야기를 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갱구부는 터널 본선부와 달리 기상, 지형, 뭐 요런 것들 외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부석이 있어. 떨어질 수 있는 뜬 돌이 있어. 그럼 얘가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상 조건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기 쉽죠. 이렇게 비가 쭉쭉쭉쭉 내리는데 일반 구간은 아무리 비가 와도 떨어지지 않겠지만 갱구부 같은 경우 이렇게 흩날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겨울철, 여름철 온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갱구부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눈이 와도 눈은 여기까지 이제 들이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설계시 고려사항. 이제는 출제자의 의도로 돌아와서 갱구부 설계시 고려사항.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갱구부 위치 선정 뭐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달았는데 결국 물어보는 것이 설계 시공 중이 아니라 설계상이기 때문에 설계자는 평면 선형, 중단 선형 이런 것들을 다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 가급적이면 연약대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야 되겠지만 시공이 이제 착공이 됐어. 그럴 경우에는 이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설계시 고려사항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착공되고 나서는 만약에 설계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설계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 계획, 종단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사면과 직교하도록 계획을 한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등고선이 있어요. 등고선 보실 줄 알죠? 옛날에 측량 뭐 이런 거 공부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등고선 여기가 이제 정상부, 그 다음에 여기가 계곡부 이렇게 됐을 때 터널을 가급적이면 요렇게 직교하도록 터널 중심선 이렇게 있을 텐데 직교하도록 잡는 게 좋지,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편토압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요 밑에 보듯이 편토압이 작용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쏠릴 수 있다는, 물론 라이닝도 치고 뭐 이렇게 보강도 하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응력 차이로 인해서 터널에서는 변이
변이가 일어나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변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칭이 되도록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좌, 우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용하는 토합이나 뭐 이쪽에서 작용하는 토합이 세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다. 미연의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는다. 요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짜기는 지질 구조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하수 유입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계곡부를 봅시다. 그럼 계곡부를 딱 잘라보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름철에 계곡부를 놀러 가는 이유, 뭐 물론 산 정상도 갈 수 있지만 능선으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 계곡부로 가죠. 계곡부로 가는 이유가 이 부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지표수가 흘러서 계곡부로 모이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 물과 싸워야 하는 토질역학 공학자가 굳이 다른 데 이런 데에 내비두고서 이 부분에다가 터널 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갱구부 위치는 골짜기에 위치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른 방안이 있을 때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그 다음에 갱구부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낙석이나 사면 활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나 국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터널 정면에 뭐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요게 뭘까요? 미관상 좋으라고? 아니죠. 요 안에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앵커가 있어서 사면 활동이 발생하려는 걸 억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쇼크리트 친 것도 있고, 뭐 낙석 방지망을, 붙들어 매가지고 이런 낙석이 생겼을 때도 막아줄 수 있고, 아니면 갱구를 조금 돌출형으로 하고, 여기다가 뭐 옹벽처럼 파라페트를 했을 때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떨어질 수 있게, 뭐 요런 조치를 취하는 것. 요게 이제 설계자의 몫이겠죠. 그 다음에 등고선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갱구부 보강대책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갱구부의 특성 자체가 지질구조가 공학적으로 불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 방법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겠죠. 필요시에 사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락볼트를 심을 수도 있고 어스앵카를 심을 수도 있고 낙석 방지망을 할 수도 있고 필요시 보호대책, 보강대책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갱구부 비탈면 지표수, 지하수, 배수 대책.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결국 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면이 멀쩡한 건조기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지하 수위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지표 포화대가 돼서 침윤전선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여기 측구를 해서 이쪽에서 흘러내린 지표수는 여기서 모아서 도수로로 유도시킨다. 왜 그러겠어요? 이쪽으로 흘러내리면은 결국엔 사면의 포화도를 높이면서 사면 안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배수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죠. 표면 녹화도 마찬가지 취지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불량한 집안 조건 고려해서 안전한 굴착 공법과 지보 패턴을 적용한다. 결국은 지보 패턴을 안전한 굴착 공법과 지보 패턴. 우리가 이제 터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잘 알 텐데, 터널에 이제 구간별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뭐 경암이랑 받치고 이러면 거의 뭐 쇼크리트 치고 이제 끝날 거예요. 보강도 없이. 근데 이제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렇게 뭐 락볼트도 박아주고, 그 다음에 보어폴링, 뭐 강간다단 뭐 이런 것도 해줄 텐데, 이 갱구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화토, 뭐 토사랑 접한다 이랬을 때는 응력으로 아칭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막 강간다단 그라우팅도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요 라이닝도 일반은 그냥 쇼크리트 치고 콘크리트 라이닝 뭐 요렇게 끝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철근을 씹는다고요. 라이닝 두께도 두껍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참고사항에서는 갱구부의 갱문의 종류와 특성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네. 낙석이 많다고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낙석이 굴러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이제 막 이런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갱문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얹힐 수 있게끔 돌출식으로 반중력식이면서 돌출형으로 한다면 뭐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담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갱구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듈형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이런 문제 나에게 딱 주어진다. 그럼 옳다구나 하고서 편안하게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